네, 안녕하세요. 김영로 TV의 날짜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은 3월 6 일이 되겠습니다. 3월 6 일은 1883년 오늘이죠. 3월 6일 날 고종이 예 태극기를 국기로 선포한 날입니다. 음 그 국기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나라를 이제 상징을 하는 거고, 뭐 우리가 외국에 나가면은 그 "애국자가 된다."라고 했듯이 외국에 나가서 정말 그 태극기를 보면은 가슴이 울컥하면서 정말 나라를 생각하게 되죠. 저도 수없이 그런 것들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더 잘해 보려고 하고 더 열심히 해 보려고 하고, 한국인으로서의 어떤 그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으려고 엄청 노력을 했던 그 이제 추억이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태극기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죠. 네, 그 태극기를 국기로 선포한 날이 바로 이제 오늘이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어 그러한 역사적인 사실 위에 이 국기라는 것이 무엇인지, 또 각 나라마다 어떤 국기를 사용하고 있고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어떻게 생겼는지, 뭐 그런 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제 이틀 뒤가 되겠습니다. 바로 이제 3월 8 일이 세계 여성의 날이 되겠습니다. 요즘은 이 세계 여성의 날을 우리가 인제 뭐 평범하게 인제 기념을 하기도 하는데, 예전에는 이 세계 여성의 날, 3월 8일 세계 여성의 날이 주로 공산권, 음 글쎄 어제 그 철의 장막 얘기를 엊그제 했는데, 철의 장막 안에 있었던 나라들이 주로 많이, 주기 장막을 포함해서요. 그런 나라들이 인제 기념을 주로 했던 그런 날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인제 모든 세계 국가들이 인제 평범하게 이 날을 기념을 하고 있죠. 네. 여성의 날 하면은 우리가 그 페미니즘이라는 걸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근데 이 페미니즘이라고 하는 것도 뭔가 그 이념적인 그 성격을 띠고 정치적으로 이용이 된다라면은 또 여러 가지 부작용을 많이 낳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현실적으로 또 경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뭐 오늘의 주제는 이제 국기에 대한 거기 때문에, 국기를 태극기를 이제 국기로 선포한 그 역사적인 사실에 대해서 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태극기를 국기로 선포한 그 내용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1883년 오늘이 되겠네요. 음력으로 1월 27 일이었는데, 어 그레고리력 양력으로 환산을 해 보니까 바로 3월 6 일이 되는 거죠. 이때 인제 고종이 태극기를 인제 그때 당시에 조선의 정식 국기로 이렇게 인제 선포를 한 날이 되겠습니다. 국기란 국기란 한 나라를 상징하는 깃발이죠, 그야말로. 그 나라 국제의 깃발, 기자니까요. 한 나라의 정부에 의해서 사용되지만 보통 시민들에 의해서 사용될 수도 있다. 네, 뭐 최근에 인제 그 3.1절 그 연휴가 있었는데, 어 뭐 길에 나가 보면은 그 가로등이라고 그럴까요? 그런데 인제 전부 인제 그 국기를 이렇게 개양을 해 놓죠. 그리고 뭐 건물에도 그렇고, 특히 인제 3.1 날 같은 날은 인제 집집마다 태극기를 인제 걸도록 권장이 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많이 내걸었는데 요즘은 많이 그런 의식이 좀 희박해진 건 사실이에요. 그리고 인제 그 3.1절 3월 1 일은 그 인제 3.1 만세 운동이 있었던 날이기 때문에 이제 특히 인제 국기를 많이 사용했던 날이죠. 그날 광화문이나 그 시청 앞을 이렇게 한번 잠깐 나가 보니까 좀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인제 태극기를 들고서 집회를 하고, 세상을 음 한탄하기도 하고 개탄하기도 하고, 서로의 그 자기 주장이 인제 강한데, 정말 참 우리나라 사람들이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진짜. 음. 뻔히 결과가 보이는 건데도 그 뭔가 그 뭐라 그럴까요? 참 이게 말이 뭐한데, 뭐 미군 철거, 미군 철거, 요새는 미군 철거라고 그러던데. 뭐 미군 철수 뭐 이런 거를 얘기하고 그러는 이제 단체가 있다라는 얘기를 이제 친구가 이제 이렇게 보내준 어 카톡 메시지를 보고서 '야 참 정말 기가 막히구나.' 이런 생각도 해 봤습니다. 음 하여튼 뭐 국기를 그만큼 손에 들고서 인제 길거리에서 인제 외쳤던 그날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고요. 자, 국기는 일반적으로 색채와 상징에 특정한 의미를 부여하고 디자인되며
국가의 상징으로 별도로 사용될 수 있다. 뭐 지금 우리가 태극기를 들고서 인제 바로 우리 대한민국을 상징하듯이 이제 그렇게 인제 쓰고 있고 쓸 수 있고 또 쓰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죠. 국기 디자인은 때때로 중요한 역사적 사건이 발생한 후에 바뀔 수도 있다라고 돼 있네요.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그 태극기는 어 바로 그 19 세기 말엽에 이제 만국조선인 그 시점에 인제 우리가 국기로 사용하기 시작해 갖고 지금의 우리가 사용하는 태극기까지 일맥상통하면서 디자인 같은 거는 약간 그 이제 뭔가 바뀌었죠. 예. 자, 국기의 역사를 한번 볼까요? 이건 태극기가 아니고 국기의 역사입니다. 국기는 역사적으로 전쟁터에서 나온 군인들이 소속 군대를 나타내기 위해서 사용된 군기에서 기원합니다. 예, 어느 부대고 보면 다 그 부대 기가 있습니다. 우리 그 6.25 때 부대기를 그 북한 그 인민공군한테 이제 빼앗겼던 그런 부대가 있죠. 그래서 지금도 그 부대는 그 부대 기가 없다라고 그걸 찾아와야 되기 때문에 참 진짜 뼈 아픈 얘기입니다. 자, 군사적인 의미에서 벗어나 소속 국가를 나타내기 위해 기를 개양하는 습관은 17세기 초반에 선박이 소속을 나타내기 위한 상선기가 등장하면서 시작이 됐다. 그러니까 한 우리보다 한 300년 전, 길게는 300년 전 이제 전에 이렇게 서양에서는 사용을 하기 시작했네요. 영국 국기를 한번 볼까요? 1606 년에 잉글랜드의 제임스 1 세, 이 잉글랜드의 제임스 1 세가 스코틀랜드의 제임스 6 세인가 봅니다. 국왕이 왕령에 따라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 국기를 결합한 상선기인 유니언 잭을 그 인제 제정을 했다라고 돼 있네요. 예, 이거 아니고 잉글랜드에 제임스 1 세가 있을 때 스코틀랜드에는 제임스 6 세가 이제 국왕이었다라고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으네요. 그 내용을 쪼끔 더 확인을 하고서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일단 써 있는 상태로 봐서는 이제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자, 이 기는 1801 년에 아일랜드의 국기를 결합한 영국 국기로 인제 이어지고 결국은 지금 현재 사용되고 있는 영국 국기 유니언 잭으로 인제 진화를 하게 된다라는 거죠. 자, 바로 이게 유니언 잭입니다. 음 요 자료는 제가 링크를 걸어 놓겠습니다. 한번 참조를 해 주시고요. 자, 18 세기 말부터 각국의 민족주의 의식이 높아지면서 국민들 사이에서도 국기를 개양하는 것이 일반화되기 시작했다. 예. 그런데 우리는 19 세기 말에 인제 사용을 그 이제 하기 시작을 했으니까 약 1 세기 정도 100년 정도가 늦은 거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미국 국기를 볼까요? 자, 미국은 독립전쟁 시기인 1777 년에 처음 등장했는데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선언하던 당시에 미국을 형성하고 있던 주의 수인 13 개의 별을 합친 성조기가 미국을 상징하는 기로 개양이 되기 시작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성조기의 진화. 제가 지난해에 국기의 날 그래서 태극기와 성조기 예? 그 어 깃발에 대해서 제가 그 방송을 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요 자료를 링크를 걸어 놓겠습니다. 한번 참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프랑스 국기를 한번 볼까요? 프랑스는 프랑스 혁명 이후에 프랑스의 국기가 된 트리콜로르 이건 불어 발음이겠죠. 트리칼라. 네. 그 영어로 얘기하면 트리칼라가 되겠습니다. 트리콜로르는 1790 년대 프랑스 제1 공화정의 상징이 되었다. 그래서 프랑스기는 청색, 백색, 적색을 좌우로 배열을 그 한 국기죠. 사실 유럽의 깃발을 보면 굉장히 단순합니다. 우리나라 태극기가 복잡한 사실 뭐 브라질이나 이런 국가를 보면은 그건 그리기도 우리는 그리려면 그릴 수는 있는데 브라질 국기는 그리기도 힘든 그런 예 형태죠. 자, 어찌 됐든 프랑스는 청색, 백색, 적색을 좌우로 배열하거든요. 그다음에 인제 또 삼색기가 또 있죠. 세 가지 색으로 구성된 국기예요. 독일기는 흑색, 적색, 황색을 상하로 배열하죠. 예. 참 신기합니다. 러시아기는 백색, 청색, 적색을 상하로 배열. 제가 신기하다고 그러면 또 그 국기를 사용하는 나라에서 굉장히 언짢게 생각할 테니까 그 말은 쪼끔 제가 취소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탈리아 깃발은 녹색, 백색, 적색을 좌우로 배열한 거예요. 우리가 인제 뭐 올림픽을 한다든가 아니면은 월드컵을 한다든가 하면 그 나라 인제 국기를 갖다 이렇게 음 TV 화면에서 인제 많이 이렇게 보여주는데 잘 생각해 보시면은 저 삼색기 프랑스, 독일, 러시아, 이탈리 다 그 삼색기죠. 좌우냐 상하냐 색깔이 어떻게 되느냐 차이지 세 가지 색깔을 갖고 구성을 합니다. 네. 요 삼색기에 대해서 그 좀 자세한 설명을 이 나무위키에 있는 어 그 어 자료가 있더라고요. 요 자료를 제가 링크를 걸어 드리겠습니다. 꼭 한번 봐 주시고요.
자, 그다음에 인제 저런 그 유럽 주요 국가들을 빼고 보면은 많은 유럽 국가들은 중세 시대에 사용된 군기를 바탕으로 19 세기 중반부터 20 세기 초까지 국기를 결정을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스웨덴 국기는 1906 년에 채택됐지만 전설에서 기원은 13 세기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거 상당히 오래됐네. 하늘색 바탕에 노란 십자가죠. 예. 맞습니다. 하늘색 바탕에 노란 십자가가 되겠습니다. 스위스 국기는 1889 년에 제정되었지만 중세 시대에 사용된 군기에서 기원이 돼 있다. 네. 빨간 바탕에 흰 십자가가 들어있죠. 뭐 여러분들 상상해 보면 다 기억이 나실 겁니다. 스위스 국기. 그다음에 유럽 이외의 국가들도 19 세기 후반에 국기를 정했다. 돼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그 육지에서 사용되는 깃발을 한번 볼까요? 육지에서 사용되는 기는 이제 정부기가 있고 민간기가 있고 군기가 있다. 정부는 정부 기관에 의해서 공공기관에만 개양되는 기고, 그다음에 이제 민간기는 뭐 정부와 무관하게 일반에서 사용하는 기인데 사실은 뭐 정부기나 민간기나 우리 같은 경우는 다 같이 태극기니까. 근데 이제 저렇게 구분이 되는 나라도 있는 모양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군기, 군사기관에서 이제 사용되는 기죠. 음, 뭐 군기는 그 각 부대별로 그 이제 깃발이 있듯이 그다음에 뭐 나라를 상징하는 것으로는 태극기를 우리나라에서 쓰고 있죠. 실제로 적지 않은 나라, 영국과 미국 등 이 세 가지를 구별하지 않고 같은 디자인을 가진 기를 사용합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러나 많은 나라들, 특히 라틴 아메리카 국가에서는 민간기와 정부기를 엄밀히 구분을 한다. 이제 남미, 이 라틴 아메리카 우리가 쉽게 접근하기도 어렵고, 뭐 유럽이나 미국에 비해서 보면 약간은 그좀 멀리 떨어져 있기도 하지만은 관심이 좀 떨어지는 그 이제 대륙이기 때문에 저 나라에서 뭐 민간 깃발을 사용하고 그런 건 사실 잘 모르죠. 어찌됐든 민간기의 디자인은 정부기에서 문장을 제거하는 등 단순화한 거다. 독일, 스페인, 세르비아, 베네수엘라 등이 해당이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독일 부곡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유럽에는 그 이제 문장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사실은. 근데 그 문장을 그리기도 어렵고. 그러니까 이제 어, 그런 것들을 빼고서 이제 좀 단순화해 갖고서 민간에서 이제 쓰고 있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기와 군기를 구별하는 나라가 있다. 일본은 이제 우리 일장기죠. 일장기는 그야말로 뭐 하얀 바탕에 동그란 원인데 그 빨간, 즉 일장에서 일이 날일자이기 때문에 어, 태양이 떠오르는 그런 이제 그걸 형상한 거죠. 일장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길기는 또 욱자가 빛날 욱자죠. 그러니까 그 태양에서 햇빛이 전후 좌우로 이게 360도 쫙 뻗어나가는 퍼져나가는 것을 갖다 형상화를 해서 우길기, 그 일장기의 그 동그란 그 빨간 원에서 이렇게 햇살이 삐쳐나가는 듯한 그런 그 모양새를 갖추고 있죠. 뭐 여러분들 뭐 머릿속에 상상해 보시면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 우길기를 쓴다라고 해서 저기 군국주의 표상이나 해갖고서 이제 우길기를 쓰면은 막 뭐라고 이제 그러는데, 글쎄요, 뭐, 저렇게 구분해서 전통적으로 쓰는데 그걸 갖고 뭐 그럴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뭐, 일본과 우리는 뭐, 당연히 해먹은 감정이 있죠. 어찌됐든 뭐, 감정에 의해서 그렇게 뭐, 표출되는 것을 뭐, 억지로 막을 수는 없는 거고.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북유럽 국가에서는 국기 오른쪽에 삼각형 모양을 띤 칼집이 들어간 깃발이 군기나 해군기로 사용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깃발을 사용하는 이해하고는 좀 달라갖고 좀 이해하기가 좀 난해한 면도 있습니다. 삼각형 모양의 칼집이 들어간다. 필리핀은 전쟁 상태일 때는 국기 빨간색 줄무늬가 위쪽에 오도록 개양을 한다. 좀 독특하네요. 자, 어찌됐든 다음을 보겠습니다. 바다에서 사용되는 기. 바다에서 선적을 나타내기 위해선 선수기가 있고 선기가 있다. 즉 선수기는 잭이라고 그래서 배 앞머리에다 다는 거죠. 저 머리 숫자니까. 그다음에 선기는 이제 선미죠. 뒷부분에 이제 다는 거죠. 근데 우리도 통상적으로 보면 이제 이 뒤에다 달고 다니죠. 근데 언젠가 그 유람선을 탔더니 우리나라 태극기가 이게 상당 부분 그 끝 부분이 훼손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런가 보니까 이게 워낙 바람이 세다 보니까 음 그 깃발의 끝부분이 이렇게 인제 뜯겨 나가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물론 인제 그렇게 어느 정도 뜯겨 나가면 깃발을 갈아 줘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 그 유람선이 깃발을 제때 갈지 못했던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상선기가 있고 정부선기가 있고 군함기가 있습니다. 이건 뭐 기능에 따라 그런 거죠. 상선, 정부, 군함. 자, 국기 디자인 한번 볼까요? 근현대에 이르러 유럽의 문화에 따른 영향으로 인해서 국제적으로 국기 디자인에 대한 통일된 표준이 등장을 했다. 뭐 당연하겠죠. 그 각 나라가 자기 국가를 국기를 만드는데 뭐
표준이 당연히 있어야 되겠죠. 우리나라도 표준이 있습니다. 자, 그러나 자국의 전통 문화 외에도 많은 외부 요소가 국기 디자인에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그건 뭐 그 나라가 처해 있는 그 현실을 반영한 거라고 봅니다. 이처럼 국기 디자인에 영향을 미치는 이유는 크게 종주국, 모국의 문화에 대한 영향. 음, 그렇죠. 예. 영연방 같은 경우는 그 유년잭이 어느 형태든 간에 그렇게 들어가 있죠. 예. 종주국, 모국에 대한 문화에 대한 영향, 뭐 그런 것들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상호인식 영향력 있는 외국 문화의 영향, 뭐 외국으로부터의 영향을 받겠죠. 그다음에 자국의 옛 정권에 따른 영향, 내부적으로도 영향이 있을 겁니다. 국제 유럽 같은 문화권 이해에 따른 색채 해석의 영향으로 분류를 한다. 어찌됐든 디자인에는 여러 가지 그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이 있다라고 얘기되겠습니다. 그다음 이제 국기에 관한 법률을 볼까요? 이건 바로 우리나라 태극기에 대한 그 이제 법률입니다. 물론 19세기 말에 이제 고종이 이 태극기를 우리나라 국기로 이제 규정을 했다라고는 하지만 사실 그 규정을 했다라는 그 말 이외에는 뭐 자세한 자료를 이렇게 구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규정이 됐다라는 얘기만 하는 거고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그 국기, 태극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공부를 좀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 국기를 국기법으로 규정하는 국가가 많이 있다. 뭐 당연히 국기법으로 규정을 해야 되겠죠. 우리나라도 그렇게 규정을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국기에 관한 규정. 나무 위키에 나와 있는 자료를 제가 여기다 이렇게 썸네일을 띄웠는데 이것도 제가 그 링크를 걸어 놓겠습니다. 저 우리나라 국기에 관한 규정을 또 다 이야기하려면 뭐 한 2시간 정도는 필요할 것 같네요. 상당히 그 이제 여러 가지 복잡한 요소들이 포함되어 있죠. 자, 그렇게 국기에 관한 법률도 간단하게 알아봤습니다. 자, 국기에 대해서 경례를 하네요, 곰돌이가. 자, 그리고 이제 3월 8일, 3월 8일은 바로 세계 여성의 날이 되겠습니다. 어, 지난해에 보니까 음, 정당 그래서 뭐 전당대회도 하고 그랬네요. 예. 세계 여성의 날에 대해서 그 말씀드린 내용이 있는데 그에 대해서 링크를 걸어 놓을 테니까 좀 관심 있는 분은 참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네, 이상 그 태극기를 국기로 선포한 역사적인 사실과 태극기 및 각국의 국기에 관련된 내용들을 좀 알아봤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고종에 의해서 태극기가 선포되었다고는 하지만은 그 사실 위에는 상세한 내용을 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음, 알아보는데 한계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제가 알아본 바로는 상세한 내용을 알 수가 없었어요. 죄송합니다. 자, 현재는 국기 제작에 관한 상세한 법률적인 근거가 건국이 되면서 마련이 된 것으로 기억을. 아까 여기 이 링크를 보면은 그 내용이 상세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는 국기 제작에 관한 상세한 법률적인 근거 이게 다 마련이 돼 있어요. 자, 그 내용은 위에 있는 국기의 날 영상과 태극기에 관련된 자료를 참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찌됐든 국기는 나라의 상징이죠. 애국의 발로입니다. 우리가 국제 간의 경기를 하더라도 항상 자신 자기 나라의 국기를 이렇게 보면서 애국가를 부르면서 그야말로 전의를 그 다지는 그런 행사를 갖죠. 그리고 인제 우승을 하거나 메달을 따면은 인제 국기가 또 개영이 되고 애국가 연주가 됩니다. 그러면서 인제 어 애국심이 인제 고조가 되는 거죠. 그 시상대에 서 있는 선수들은 물론이고 그걸 바라다보는 온 국민이 TV 화면을 통해서 바라다보는 온 국민이 다 음 '나라 사랑하는 마음은 인제 갖게 된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국기를 잘 간직하고 지켜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상 김영로 TV의 날짜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